하늘이 별을 숨기기로 결심하고 땅이 침묵 속에서 울음을 참을 때 시간은 수축되기 시작한다. 시간의 틈과 바람의 속삭임 사이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것은 평범한 각성이 아니다.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기록된 미래의 기억이다. 동방의 광활한 대지 아래로 낮고 깊은 소리가 흐른다. 오래된 진동, 희미하지만 끊임없는 떨림.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 진동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정확한 지점을 건드린다. 철로 된 용의 책에 봉인된 이야기의 심장이다. 그 책은 종이가 아니라 기원을 알 수 없는 금속의 판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의 순환과 함께 움직이며 징조가 일치할 때에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 다가오면서 그 문장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 책은 징조를 아는 이들에게는 전설이 아니다. 외연하지 않고 기억한다. 시간과 공간이 얽힌 운명의 층에 이미 새겨진 것을 떠올린다. 그 창조자는 붉은 안개와 천둥 속에서 태어났고 장로들조차 해석하지 못한 징조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새의 움직임으로 비를 예측했고 곤충의 걸음으로 지진을 느꼈다. 12살에 사라졌다가 15살의 하늘에 빛이 새겨진 눈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태양산에서 그를 길러낸 은자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가 남긴 책은 조언도 위로도 담지 않는다. 그것은 선언한다. 알 수 없는 금속에 새겨진 시로 가라앉는 왕국들, 갈라지는 하늘, 자식들을 등지는 용들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1000개의 천둥 같은 힘으로 나타날 침묵의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페이지 속에는 이름 없이,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푸른 산들로 둘러싸인 작은 땅이 등장한다. 호랑이의 혼이 결코 잠들지 않은 땅. 책은 말한다. 물의 형제들이 서로 맞서게 될 때 평화의 숨결은 침묵의 땅에서 불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길이 그려질 것이라고. 그 땅은 전쟁의 무대로 등장하지 않는다. 혼돈 속의 숨결로, 천둥 사이의 섬광으로 등장한다. 늘 깨어있는 그 산들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미래를도 지키고 있다. 그 책은 말한다. 변혁의 주기는 반도의 에너지가 깨어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의식이다. 아직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들을 이끄는 영적 각성이다. 제국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강대국들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어가는 그때 오래된 사찰과 고요한 도시들 사이에서 하나의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고문원들은 이 순간을 심청기환이라 부른다. 수세기 동안 감춰졌고 3번 거부당했던 존재가 마침내 들리게 되는 때라고. 예언은 그 존재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말이 사라진 곳, 과거와 현재가 인간의 형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올 것이라 전한다. 그의 눈에는 하늘의 별자리가 담겨 있고 그의 손에는 분열과 통합, 2개의 바람을 쥔 열쇠가 있다. 역사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강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 용의 울림은 우연히 퍼지는 소리가 아니다. 댐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며 권세의 자손들이 서로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북쪽, 한국의 깊은 산속 침묵 속에서 하나의 빛이 점점 강하게 띄기 시작한다. 그 책은 이 순간을 6번째 문이 열리는 찰나라 묘사한다. 세계의 5방향이 충돌하고 조용하고 예기치 못한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때 그것은 강요되지 않고 느껴질 것이다. 붉은 뱀, 아시아의 지혜자들에게 오래된 상징인 그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동쪽의 하늘은 평소보다 무겁다. 예언은 말한다. 세계의 태양이 동쪽 하늘에 나타날 때 철과 옥의 땅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 비전은 멀게만 보였지만 지금은 현대의 위성들이 설명할 수 없는 기후현상과 중국 북부 동굴에 새겨진 도형들과 일치하는 천문정렬을 기록하고 있다. 책은 말한다. 바다가 셋으로 나뉠 것이며 그 갈라진 곳마다 전쟁의 메아리가 태어날 것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해협은 고대 기호로 용의 목구멍이라 불렸고 지금 그곳이 긴장으로 진동하고 있다. 함대가 이동하고 위성은 무기들의 축적을 포착한다. 지도는 붉은 경고구역으로 채워진다. 예언은 이렇게 기록했다. 붉은 용이 황금 불꽃을 삼킬 때 바다가 불을 토해낼 것이라고.
그러나 그 책은 파괴의 이미지로 끝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것은 반대되는 힘의 존재다. 일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저항의 힘. 그것은 권력의 중심이 아닌 세계 서사의 변방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땅이 언급된다.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수호자로서. 예언은 그 땅을 산들이 하늘의 숨결을 간직한 땅이라 부른다. 책에 따르면 세계의 강들이 피를 흘리기 시작할 때 산속에 숨겨진 존재가 일어설 것이다. 그는 말이 적고 3번 거부당한 자이지만 그의 영혼은 과거의 메아리와 새로운 순환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존재는 부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세계 에너지의 5줄기가 교차하는 지점에. 그는 단지 푸른 인장을 쥔 자로 불린다. 침묵 속에 쌓인 자, 분열의 역사와 통합의 약속을 품은 자. 자존심 강한 붉은 용의 눈조차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강자들이 충돌하는 동안 작은 땅은 움직이지 않고 바라본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움직임이 있다. 그 땅은 시야의 성소가 된다. 외부의 혼란이 내부의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는 지점. 책은 이를 세계에 숨겨진 맥박이라 부른다. 바로 그 맥박에서 순환이 반대로 돌기 시작할 것이다. 2025년 여름, 예언은 이렇게 전한다. 천둥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땅에서 올라온다. 중원의 댐이 흔들리고 강물이 제방을 삼킬 것이다. 자연은 처벌이 아니라 응답으로 반응할 것이다. 책은 선언한다. 돌의 신들이 그들의 가면을 벗을 때 제국의 피는 본래 나왔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오랫동안 침묵하던 양쯔강의 물이 주인공이 된다. 그 책은 물에 의해 한 왕좌가 무너질 것을 예고한다. 그리고 물이 그 왕좌를 삼킬 때 하늘은 푸른 인장을 지닌 자를 위해 열릴 것이다. 그 비전은 상징들로 감싸여 있지만 분명하다. 물질의 붕괴는 곧 영의 붕괴를 드러낼 것이며 그 틈 속에서 거부당했던 땅에 잠든 빛이 깨어날 것이다. 그동안 한국 북쪽에서는 오래된 고요함이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한다. 예언은 형제 민족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생긴 균열을 묘사한다. 성스러운 산 정상에서 목격된 하늘의 징조는 잊힌 혈통을 깨울 것이다. 통일은 조약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공유된 꿈, 누적된 고통, 외부 붕괴를 견디기 위한 생존의 갈망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 책은 정부나 지도자만을 말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 조용한 연결망 속에서 동시에 깨어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은 야망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확신에 의해 움직인다. 예언은 그들 중 한 무리를 강조한다. 안개의 눈을 가진 자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존재들. 진무룡의 비전을 비유가 아닌 지침서로 읽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가을의 초입, 아시아의 하늘은 짙어진다. 마치 오래된 안개가 다시 돌아오려는 듯하다. 책은 이미 이렇게 썼다. 베일이 태양을 사흘 넘게 가릴 때 용은 자신의 길조차 보지 못하리라. 수도 위로 흐린 하늘이 사흘 동안 계속된다. 현대 기계는 그것을 기상현상이라 부르지만 조상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땅의 숨결 속 침묵을 알아본다. 물은 차오르기 시작한다. 책은 경고했다. 옥을 삼키는 물이 올 때 왕의 피는 서쪽으로 흐르리라. 산과 댐 사이에 익힌 지방에서 삼중관 형태의 콘크리트 기반이 진동하기 시작한다. 미세한 균열, 미진, 새들만이 들을 수 있는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결국 파열.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적으로 풀려난다. 물의 포효가 계곡을 가르며 흐르고 자연의 리듬을 거슬러 쌓은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하다. 사흘 만에 새 도시가 사라진다. 미성이 포착한 영상은 책의 17장에 실린 도형과 정확히 일치한다. 같은 형상, 같은 궤도. 예언은 말했다. 옥이 부서질 때 세상은 거울의 진실을 보게 되리라. 그 진실은 이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징조는 단독으로 오지 않는다. 땅과 물에 대한 지배를 잃은 용은 스스로를 향해 돌아선다. 책은 말한다. 불의 자식들이 같은 뼈를 물 때 탑은 붉게 물들리라. 성스러운 도성의 중심에서 장군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소리도 없다. 쿠데타도 없다. 단지 얼굴에 갑작스러운 교체가 있을 뿐이다.
명령은 내부로부터 나온다. 아주 오래된 각본을 따르듯이 지도부는 흔들린다. 백성은 느낀다. 제국은 숨기려 한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하지 않는다. 번개가 구름을 지그재그로 가르며 친다. 그것은 진무룡이 마지막 말을 남긴 동굴벽에 새겨진 그 모양 그대로야.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의심하던 자들은 이제 침묵한다. 이 순간 용의 눈은 다시 남쪽을 향한다. 예언은 말한다. 피가 끓고 강이 넘칠 때 푸른 언덕 사이에서 거부당한 자를 찾으라. 그동안 조용히 관망하던 한국이 이제는 지혜를 찾는 자들의 목적지가 된다. 무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혜를 위한 것이다. 서울에서 별명으로만 알려진 한 인물이 지도자들과 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그는 고립된 채 원고와 침묵 속에 살아간다. 자리를 거절했고 제안을 무시했다. 그의 과거는 결핍과 작은 단서들로 얽혀 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책의 마지막 장에 암호화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발음되는 것이 아닌 그려진 이름. 오직 날카로운 눈을 가진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식이다. 전설은 그를 푸른 인장을 지닌 자라 부른다. 그는 세대를 거쳐 전해진 책의 조각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설교하지 않는다. 그는 선언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침묵 속에서 쓰고 소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남긴다. 북쪽의 도시들이 물에 잠겼을 때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장군들이 움직였을 때 그는 글쓰기를 멈췄다. 그리고 사흘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새로운 도형이 나타났다. 원 안에 또 다른 원. 그 중심에는 끊긴 선, 곧 치유될 분열의 징표. 그 책은 이미 예견했다. 푸른 인장이 열릴 때 형제들은 같은 꿈을 다시 꾸리라. 북쪽의 경계 너머 비밀 기지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관측된다. 병력은 국경에서 물러나고 불빛이 꺼지며 군사 레이더는 부재를 포착한다. 그러나 역사의 레이더는 접근을 본다. 첫 만남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반쯤 버려진 사찰을 품은 산 정상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의 바람은 다르게 분다. 두 인물이 물이 담긴 돌그릇 앞에 마주 앉는다. 말은 없다. 오직 물의 반사에 대한 능시. 밤이 끝날 무렵 두 사람 중 하나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 넣고 산을 내려간다. 서명은 없다.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다. 물이 피가 될 때 길은 거울이 된다. 세상이 혼돈의 끝에 다다랐다고 믿는 순간 책은 시간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주름을 드러낸다. 예언은 인간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는다. 단지 다른 층으로 이동할 뿐이다. 추락은 끝이 아니다. 봉인된 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겨울이 시작되며 동방의 하늘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어두워진다. 두터운 구름층이 북부 지역을 며칠 동안 덮고 측정 장비들은 작동을 멈춘다. 전자 신호는 끊긴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엔 하나의 패턴, 하나의 리듬이 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듯하. 그 책은 이미 이 순간을 예고했다. 철이 침묵 속에서 말하고 하늘이 듣지 않을 때 고대 여름의 눈이 북쪽의 그림자 속에서 뜨리라. 이 구절은 오랫동안 은유로만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형체를 갖춘다. 군사 시스템이 포착한 일련의 간섭 현상들이 지구 자기장 위에 하나의 형상을 만든다. 그것은 진무룡이 마지막 나날을 보냈던 동굴 입구에 새겨진 문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노승들은 알아본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표시. 인간의 결정이 더 이상 구조를 지탱하지 못하는 지점. 운명이 자유의지를 넘는 순간이다. 현실이 망설이는 틈 사이 한국은 단순한 영토를 넘어 축이 된다. 책은 분명히 말한다. 동방의 바위들 사이에서 다섯 길이 교차할 때 여섯 번째 문이 입을 열 것이며 비가 내리기 전부터 감춰진 말이 세상에 울리리라. 그리고 그 눈 덮인 산들 사이에서 푸른 인장에 지닌 자는 사라진다. 아무 흔적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오직 산에 흡수된 듯한 에너지의 흔적만이 남는다. 같은 날 5명의 한국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비밀 속에 모인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계보를 대표한다. 정치, 영성, 군사, 문화, 과학.
이들은 모두 몇 주 전부터 유사한 꿈에 이끌렸다. 누구도 그것을 우연이라 믿지 않는다. 그들 앞탁자 위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놓인다. 진무룡에 익힌 무덤에서 나온 금속 파편이다. 그 유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뜨겁다. 회의는 7시간 동안 이어진다. 끝으로 단 하나의 문서가 작성된다. 로고도 이름도 없다. 오직 한 문장만 새겨져 있다. 각성은 5의 침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국 전역의 무관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풍경의 꿈이 반복된다. 하나의 호수, 상처 입은 용, 그리고 물을 건너는 하얀 옷의 인물. 모두 낯선 단어 하나를 떠올리며 깨어난다. 알지 못하지만 반복한다. 진무룡이 책의 마지막에 남긴 단어. 건너물 의미하는 그 단어. 한편 중국에서는 권력의 구조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 책의 오래된 기록은 경고하고 있었다. 용의 자손들이 같은 독을 마실 때 왕좌는 안에서부터 불타오르리라. 망명한 군인들의 보고는 지하의 교란과 분열 작전을 전한다. 상위에 있던 이름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새로이 오르는 자들은 축하하지 않는다. 다만 복종할 뿐이다. 정치 폭풍의 중심에서 수세기 전 사라진 유물이 사천산맥의 비인가 발굴에서 발견된다. 금속으로 된 구체. 그 표면에는 책과 동일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처음 공기에 노출된 순간 텅 빈 공간에 울리는 플루트 음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33분간 지속된다. 그리고 멈춘다. 바로 그때 아시아 전역 5곳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한다. 구체는 분석을 위해 이동되지만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사라진다. 누군가는 그것이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기장 기록은 확인된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강대국들이 설명을 찾는 동안 예언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책은 말한다. 기둥이 무너지고 공기가 방향을 잃을 때 그림자 속에 살아온 자들은 선택해야 하리라. 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망각은 쉽다. 계속 살아가면 된다. 그러나 기억은 장막을 넘어야 한다. 물리적이지 않은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작은 마을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은 본 적 없는 지도를 그린다. 노인들은 겪은 적 없는 기억을 떠올린다. 모두가 자신을 넘어선 거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손을 통해 쓰이고 있음을 느낀다. 북쪽에서는 눈보라가 국경을 휩쓴다. 그러나 그 속에서 파란 섬광이 눈송이 사이에 생겨난다. 그 섬광은 타오르지 않는다. 따뜻하게 한다. 눈이 멀게 하지 않는다. 드러낸다. 그리고 그 빛이 땅에 닿는 순간 얼음 위에서 작은 흰 꽃 한 송이가 핀다. 꽃은 병사들 앞에서 자라지만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다만 바라볼 뿐이다. 다음 날 그 지역의 온도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상승하고 눈밭 한가운데 초록 원이 형성된다. 하늘에서 본 그 원은 책의 마지막 문장을 감싸고 있는 상징과 완전히 일치한다. 마지막 페이지에 깊이 새겨진 문장은 다음과 같다. 건넘은 시작되었다. 이제는 자는 자들조차 알게 되리라. 책의 페이지는 살아있다. 더 이상 익힌 쇠판 위에 죽은 상징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행동이다. 변화다. 하늘과 땅,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실체다. 천룡서의 순환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한다. 제국들이 떨리고 보이지 않는 왕들이 서로를 겨누는 동안 한 줄기 알은 바람이 한국의 산을 지난다.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바람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 존재. 오래된 의식.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온 그것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제 한국은 단지 무대가 아니다. 느슨하게 흩어져 있던 역사의 실들이 하나로 모이는 정점. 그 중심이 된다. 전쟁과 분단, 침묵으로 점철된 반도는 이제 화해의 완벽한 메아리로 드러난다. 그것은 단지 국가 간의 화해가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성과 운명 사이의 화해이다. 호숫가의 조용한 사찰에서
책의 마지막 조각이 떨림 없는 손에 전달된다. 이름이 남지 않은 노승은 금속 파편을 잠시 바라본 뒤 그것을 물속에 담근다. 파편은 천천히 녹아내리며 마치 처음부터 물질이 아니었던 듯 사라진다. 그 자리에 푸른 빛이 호수의 수면 위로 퍼져나간다. 물결이 잦아들자 단 하나의 상징이 남는다. 하늘과 꽃, 꿈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바로 그 문양 푸른 인장. 그 순간 세계의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대만 해협에서는 함선들이 물러난다. 정치적 명령 때문이 아니다. 영적인 망설임 때문이다. 공격을 막는 무언가가 있다. 명령보다 더 큰 속삭임이 들린다. 중국 본토에서는 마침내 권력 이양이 완결된다. 그러나 장군들이 바라던 방식은 아니다. 지도는커녕 명단에도 없던 인물이 등장한다. 예기치 않았고 거의 보이지 않던 자. 그의 첫 번째 명령은 군사적이지 않다. 상징적이다. 고대의 상징 하나를 궁궐에 복원하라고 지시한다. 하늘과 땅의 결합을 나타내는 그 상징. 책에 새겨진 것과 같은 문양이다. 그리고 한국 남쪽에서는 깊은 침묵이 깃든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가 아니다. 충만한 침묵, 경계의 상태. 외부 소식에 흔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안으로 향한다. 온 나라가 마치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는 듯하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도착을 기다리며 국경에서는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다. 그러나 병사들의 발걸음이 느려진다. 공기 중에 묘한 온기가 흐른다. 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제는 듣는 시간이 왔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기운이 감돈다. 책은 예고했다. 바람이 산의 머리를 숙이고 강이 피 흘리기를 거부할 때 화해는 기먹은 자의 눈에도 보이리라. 그 순간이 도달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숨결처럼 퍼진다. 강요되지 않고 스스로 인식된다. 세대를 거쳐 책을 연구해온 이들은 오랫동안 그것이 재앙만을 예언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는다. 책은 종말을 예고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온 것이었다. 불과 물, 분열과 고통의 이미지들은 심판이 아니라 계시였다. 세계 곳곳에 벌어진 균열은 빛이 들어오기 위한 틈이었다. 그리고 한국 수없이 세계사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이 땅이 이제 지친 세계의 정신을 다시 일으키는 불씨를 간직하게 되었다. 북쪽에서는 한 아이가 고요히 태어난다. 어머니는 슬픈 눈의 용이 도라를 건네주는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도시의 불빛이 3초간 깜빡인다. 흰새 한 마리가 병원 창문 위를 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먼 곳의 한 승려는 조용히 웃는다. 남쪽에서는 말을 하지 못한 지 7해가 지난 90살 노인이 갑자기 고대 중국어로 한 문장을 읊는다. 그것은 책에 남겨졌던 잃어버린 한 구절이다. 질문이 이어지자 그녀는 다시 침묵한다. 그 문장은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었지만 호수 속에서 녹아내린 금속 파편 중 하나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문장이었다. 그 시각, 일본 하늘에는 세계의 빛이 삼각형 형태로 정렬되어 육안으로도 뚜렷이 보인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주의 산속에서 젊은 승려들 한 무리가 꿈에 이끌려 모래 위에 같은 형상을 그리고 있다. 오랫동안 신화로 축소되었던 진무룡은 이제 전설이 아니라 과거로 얼룩진 손으로 미래를 써내려간 자로 기억된다. 그의 가르침은 따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깨어나기를 촉구한다. 보여지는 것을 넘어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순화는 다퉜다. 그러나 모든 진정한 끝이 그러하듯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의 예고다. 세상은 무기나 조약, 전략으로 구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야로, 청각으로, 기억으로 구원된다. 그리고 그 시야, 그 소리, 그 기억, 이제 당신 안에 있다.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이 여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느끼는 이들과 나누어라. 왜냐하면 예언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기억하는 자의 눈 속에 있다. 이해하는 자의 침묵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 속에 있다.